자, 반갑습니다. 고만수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지인 대표님, 정민아 대표님 모시고 이제 이번에 홈페이지가 완전히 리뉴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뭐 사용 설명서, 부동산 지인 홈페이지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동영상을 하나 찍어 볼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이제 파트별로 이제 잘라서 제가 올릴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통째로 올릴 건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엄청 그 뭐라 그럴까요? 힘들어해요. 그 길게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알아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그 부동산 지인의 정민아 대표님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지인의 정민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이걸 아무나 하나 이거를. 네. 대단하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그것도 무료로 그냥 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요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죠. 이 적폐지 사실은. 적폐입니다. 완전한 적폐입니다. 네. 자, 일단 이 오프닝은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지인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썼던 어떤 그런 기능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쓰기가 좀 불편했다던 것들, 아니면 또는 기능이 좋았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쓰는 것만 항상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바뀌어진 걸 갖다가 한번 오늘 세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정 대표님께서는 기존의 사이트와 서비스 부분과 이번에 그 새로 리뉴얼한 홈페이지의 어떤 최대 큰 어떤 다른 점, 좋아진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이전 거는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다. 그러니까 어려웠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파트 평당 가격을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그래서 좀 불편했죠. 만들어놨었고, 네. 예. 지금은 이제 그걸 공급 면적 기준으로 바꿨거든요. 공급 면적으로. 네. 뭐 제일 그걸 강하게 주장해 주신 분이 저죠. 네, 제가 그래서, 제일 강하게 주장했죠. 네. 아니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다르다. 네네. 비싸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뭐 가격을 공급 면적 기준으로 바꾸고, 네네. 그리고 뭐 화면 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야 뭐 당연히 바뀌는 거지만, 네. 예전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네네. 하면 네네.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수준. 예. 네. 그래서 아주 쉬워야 돼요. 뭐든지. 네. 뭐든지 쉬워야 됩니다. 무조건 쉬워야 됩니다. 이 중학생이 들어도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홈페이지가 되고 또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그래요. 네. 지금 화면이 처음 이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형태의 화면이 되고요.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지역 분석하고 네. 아파트 분석. 조금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 이제 진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던 수요 공급을 밖으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다 살이 쪘다. 근데 아, 좀 줄이세요 이거 허리 사이즈. 그러게요. 다 살이 쪘네. 저 봐봐봐. 저래가 되겠어요. 목도 없고요. 그러니까 허리도 예. 있어야 되고. 너무 예쁘면 뭐 현실하고 안 맞아서. 자, 빅데이터 지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아마도 편집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그 메뉴가 있는데요. 빅데이터 지도가 가장 큰 어떤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는 이 빅데이터 지도부터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좀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자, 이제 정 소장님 네. 진행해 주세요. 자. 빅데이터 지도가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고 실제로 아마 사용자분들이 사용자분들 요걸, 가장 많이 예, 사용을 합니다. 많이 쓰실 것 네네네.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지도의 뭐 강점이라 그럴까요? 자랑이라 그럴까요? 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네. 한번 먼저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일 이제 뭐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예. 이 거래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이렇게 가격이라든지 변동, 전출입, 공급은 유사한 서비스들이 조금씩은 다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만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도 다른 데서 뭐 흉내 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걸로 봤을 때 예, 가장 큰 특징 저희가 이제 최초로 지도하는 거가 이 거래량 지도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거래량 지도는 제가 이제 그 다른 데서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네. 그 달에 저희는 이제 계약일 기준으로 거래량을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일 기준으로. 네. 그러면 현재 2018년 9월달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인지를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여기 밑에 이제 범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150%를 초과한 지역. 전월 대비해서. 네네. 네. 아 전월 대비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평균 대비에. 평균 대비해서. 평균 대비해서 150%면 엄청 많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제 보시면 예.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 네. 가장 이제 2018년도에 거래량이 가장 기록적으로 터졌던 네네. 데가 어디냐면 용인의 수지구입니다. 네네. 용인 그러면 수지구. 네. 그 평균이라면 그 평균이라는 것이 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시계열상 네. 어느 정도 10년입니다. 10년 대비해서 150% 초과다. 그러면 10년의 평균에 비해서 1.5배 정도 많이 됐다. 네. 그럼 엄청 많이 된 건데요. 예, 저 수지구. 네. 예, 예. 이게 사실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네. 한 4배까지도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용인 수지가 올해 네. 초에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뜨거웠죠. 그러면 월 평균이 436인데 네네. 그 달에 실제로 거래가 들어온 거는 네. 1600건이 넘어서 들어온 거죠. 대박인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계약일 기준은 수집하는데 이제 통틀어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네네. 신고는 3월 달에 할 수도 있고 네네. 4월 달에 할 수도 네네.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달에 이미 이게 100%를 넘어버리면 수집이 완료됐을 때는 당연히 뭐 130%, 150%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네네. 그럼 죄송하지만 네. 이 거래량 이제 150%가 실제 지어진 준공된 구축들을 네. 물론 이제 5년 이내는 신축이라고 하지만 네. 일단 준공이 된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네. 나온 거죠. 네네. 뭐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분양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죠? 그거를 전부 다 제외를 시켰어요. 제외했다. 네, 그러니까 법인 간 거래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이제 뭐 임대 아파트를 뭐 분양한다. 이러면 네네. 갑자기 거래량이 네. 확 확 올라올 수 오르죠. 있죠. 예, 예. 그거를 다 다 제외한 배제시켰다. 겁니다. 대단한데요. 그걸 다 제외를 하고 나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지역이라면 네. 그 뒤에는 이제 물건이 변화가 없으니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현재 9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거래량이 많은 곳을 전국에서 네. 이렇게 네. 살펴보면 네.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가 어허. 9월달에 이미 어허. 150%를 초과한 지역. 어허.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이제 용인의 네, 수지구. 수지구더라. 네. 여기도 거의 지금 이게 수집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이게 9월달 거가 완료가 되려면 10월, 11월 말이 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수집돼서 들어오는 거를 다 합하면 이거는 거의 뭐 2배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수도권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지금 수도권은 어느 정도 달아올랐다라고 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기억에 지금 침체장을 겪고 있는 예를 들어 부산이라 그럴까 그다음에 창원이라 또는 거제나 포항이나 또는 이제 안동이나 네. 천안이나 아산이나 뭐 등등등 이런 이제 힘들어 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어딘지 네. 모르겠지만 한번 여기 어디든지. 지도에서 예, 예. 휠을 가지고 이동하시기 네. 불편하면 네. 여기서 단축키가 특강식.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부산 가볼까요? 부산은 뭐 부산은 뭐 그 중에 한번 봅시다. 네. 부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네네. 부산의 이제 시군구 중에서 네네네. 거래량이 많은 지역들이 이제 네네.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펼쳐지게 네. 되는데 네. 뭐 시군구 단위로 들어가 봐야 네네. 되겠죠. 네. 전부 다 지금 요 색깔이면 60% 이하입니다. 이하죠. 60% 이하고 9월 달에 60% 이하라고 하면 뭐
평균을 가기는 조금 참 힘들다 그죠? 네. 뭐 한번 거래가 볼라 했더만 안 회복되기는. 되겠다 그죠? 근데 이게 뭐 네. 부산만 그런 것이 그런 게 아니고 아니라, 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경남, 전북, 대구, 예, 경북 맞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전반적으로, 지역들은 예. 예. 충북도 힘들고 충남도 힘들고 네. 예, 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예, 그래요. 대구는 지금 어째도 네. 지금 네.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네네. 해보시면 중구는 그나마 네네. 대구 안에서 네네. 중구와 동구는 네, 거래량이 그래요? 많은 그건 편이에요. 좋다. 예. 그리고 달성군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평균 부근까지는 가지 않겠나. 의외다 그죠? 수성구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이제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런 이제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욕 그냥 들어먹겠다. 팩트만 말 조심합시다. 이야기하자면, 네,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거래량이 예. 줄어들고 있는 있다. 상황인 거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생각은. 우리는 뭐- 좋은 말만 해야 돼. 자, 예, 뭐 계속. 요즘 관심 많이 가지시는 곳들이 오케이. 광주라든지 이제 대전 예, 뭐 이런 맞아요. 부분들을 예, 예. 이제 관심을 많이 대전 가지고 한번 계시고. 가봅시다. 뭐 네. 대전이야 뭐 우리나라 네. 뭐 유성구가 네, 유성구가. 현재는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활발하고 거죠. 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 지금 한번 더 들어가 현재- 봅시다. 네, 네. 유성구에서 유성구에서 더 들어가면 예, 요렇게 되고요. 되고 유성구 안에서 그러면 이제 유성구에서 또 예, 그러면 동을 원신흥동, 죽동, 죽도, 복명동, 예, 교촌동, 계산동 이런 데가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복명동이 거래가 많네요. 상대적으로. 네. 보통 보면 죽동도 15건이니까 사실 건수는 그렇게 네. 죽동이 아파트가 이제 몇 새로 개가 이렇게 없더라고. 추가가 돼 버리면 네네.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들어가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죽동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범위가 폴리곤이 이렇게 입혀지기 때문에 죽동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해도 몇 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아파트가 몇 개 안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아파트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가끔가다 이제 재밌는 아파트가 나와요.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저번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네. 뜬금없이 어떤 네. 동네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네네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이 가까워진 예, 아파트인데 가격은 아직 안 올랐는데 안 올랐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몇 배가 이제 확 올라오는 거죠. 그걸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기 정민아 대표 강의할 때 오십시오. 이번에 무료 강의도 한다면서? 네네 부산에서 무료 대박인데 서울에서도 해야지. 그러세요. 예. 네. 복명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도안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가 많을 거다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거래량을 아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이제 가장 좀 의미 있는 네네.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렇네요. 제가 볼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주식 해보신 분도 아실 건데요. 주식이 항상 그 가격을 볼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면서 가격을 봐야 되는 것이 정말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이제 아파트 역시도 거래량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떠한 변화의 변곡점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거래량을 한눈에 체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또 좋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네. 보통 그 변동을 많이 보세요. 네네, 변동. 예.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에 네네. 여기가 얼마나 올랐는지 네네네. 혹은 반대로 특정 네. 기간 동안에 여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네네네. 그런 부분인데 네.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네네. 이제 잠깐 여기 홈에서 네. 요 분위 법례를 네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네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지도에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네네. 보시면 지역별로 이렇게 색깔이 많이 뿌려져 있어요. 네네네. 이게 전국에 있는 특광도 단위의 네네. 지역들을 5분위로 가격 네네. 분위로 가격 분리를 분위로. 해놓은 겁니다. 네네. 그러면 서울,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제일 비싸고요. 네네. 그리고 제주도가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 대구, 세종 이런 곳이 이제 4분위 정도 되는 거죠. 네. 예. 이거는 평균 가격입니까? 중위 가격입니까? 평균 가격, 평균 가격. 평균 가격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이제 대표 그 가격을 뽑고 그걸로 이제 분리를. 네, 평균 가격. 네. 네. 그러면 요거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동네 같으면 여기가 비싸, 여기가 네네. 싸 이런 거가 네네. 나오는데 네네. 이제 그 잘 모르는 지역에 가시면 그렇죠. 어디가 비싼지를 사실은 이제 그렇죠. 구분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네.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 이제 요런 지역들이 이제 네. 서울에서 가장 평균 가격이 낮은 지역인 거죠. 그리고 강남, 용산, 뭐 네네. 광진 요런 지역들이 이제 가장 높은 거고. 네네. 요 밑에 빨간색은 이제 경기도에서 네네네. 네네. 순서를 매긴 거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동에 들어갔을 때도 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비싼 그 이제 용산의 네, 네. 비싼 동네와 네네. 싼 동네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동으로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느냐면 가격이 비싼 곳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를 네네네. 구분할 수 네네네. 있어요. 네네네. 상승이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됐고 네네네. 어떤 거 먼저 상승이 시작이 됐고 네네. 보시면 여기에는 면적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20평 미만, 네. 20에서 30평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요걸 클릭을 하시면 네네. 지금 20평에서 30평 네. 사이가 네네. 기간이 여기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기본 6개월인데 6개월 네네. 동안 네네. 서울 같은 경우에 10.3%가 올랐고요. 예. 네, 부산은 1.8%가 하락했고 하락했고. 울산은 네. 6.5%가 하락을 비례합니다.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고 네. 3, 40평형의 네. 경우에 서울이 이제 9%. 네. 그리고 대형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의 변동을 볼 수 있죠. 50평 이상에서 경우에는 대구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 예. 2, 30평에서는 1.6% 올랐는데 네네. 50평형 이상에서는 지금 네네. 7.1%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현재 어떤 평형대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형 평형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어느 정도 자산가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만 대형 평형이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렇죠. 시장에서 정설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에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대가 안에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가면 예, 동구는 네. 0.5% 올랐고요. 네, 네, 올랐는데. 북구 2.8%, 네. 수성구가 음. 9.6%. 확실하게 그냥 증명이 된다, 그죠? 네네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사실은 뭐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게 이미 이렇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우리가 사실 강의할 때도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의아하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인데 아무리 못 사는 동네라 할지라도 그래도 물량이 하나도 없다라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설득하려면 사실 힘이 들어요. 이게 아는 사람만 하면 알아듣지만 하면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부동산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건평수가 없으면 그 동네에 가격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수요 공급이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따져보고 실제 보면 이게 적나라하게 이제 나타나니까 상당히 뭐 강의할 때 오히려 쉬운 면이 있겠네요. 그런 네.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인 분들은 이걸 아무래도 숫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지? 네. 압니다. 그런 압니다. 부분들이 예. 좀 있습니다.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네. 예. 그리고 연차별로 이렇게 나눠서 네네. 보면 네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경우는 이게 더 올라가는. 그래서 보시면 지금 25년 차 이상을 네네. 선택을 했고 가격 변동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뭐 0.5%, 25년 차가 별로 없으면 아예 이제 여기 숫자가 나오지를 않게 나오질 됐죠. 않고. 그래서 신축의 가격이 많이 신축의 움직이고 가격이 있는지 움직이는 부분이죠. 아니면 이게 5년 이하의 5년 이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구나 남구는 5년 이하의 공급이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네, 가격이 만들어진 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만들어진 게 없기 그렇죠.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매매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신축의 가격이 많이 오른 많이 거죠. 올랐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달서구에 있는 15년에서 25년 된 네, 아파트는 네, 네. 안 오른 안 겁니다. 오른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수성구는 못 가고 그 근처에 새 아파트로 간다 이런 유추 해석이 가능하고 네. 그쪽에 재건축이 만약에 있다 재개발이 있다 그러면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결론적인 건데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저쪽 동네는 그렇게 그렇죠.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대구 말고 다른 지역을 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서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서울을 이제, 사랑하는 거가 봐. 이제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관심 가진 그래요. 분들도 네, 많고 맞습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좀 네, 있더라고요. 많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홈에서 네. 가격을 이렇게 분위로 나눠서 보면 네. 현재 중랑구가 네. 많이 이렇게 좀 등급이 낮은 네, 편이에요. 네, 네, 그러면 변동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더라도 네, 네. 중랑구가 최근에 9.1%가 올랐어요. 그러네요. 지금 보면 15년에서 25년 사이에 있는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네, 보면 네, 예를 들어 한 3년 정도를 네. 해가지고 네. 비교를 해보죠. 3년 그렇죠. 정도 9월달에서 9월달까지를 해가지고 보면 강남구는 지금 현재 57%가 올랐습니다. 용산구 59%, 60% 가까이 대박이죠. 올랐죠. 예. 이 기간을 더 해서 이렇게 늘려보면 수익률이 더 나옵니다. 예, 67%, 뭐 6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중랑구는 이제 강남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오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네. 이제 그 시세 네. 금액으로 변환을 해서 보면 여기 1,500만 원, 1,572만 원 오를 때 362만 원 오른 올랐다. 거예요. 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하는데 여기 가기 싫어서 안 가냐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지적을 해서 네. 말씀드리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네. 잘 보시면 중랑구에서 그러면은 왜 가격이 네. 많이 안 올랐느냐? 네. 첫 번째 이유는 네. 사실은 이제 오르는 지역이 오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전출입에서 나타납니다. 전출입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보면 중랑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나가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중랑구로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노원구나 뭐 이렇게 동대문구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남양주로 많이 나가요. 남양주. 네, 남양주로 많이 나가고 뭐 구리로 많이 나가고. 그러면 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홈에서 보시면 가격이 지금 이 인근에서 서울 안에서 중랑구가 가장 쌉니다. 이 반대쪽에 있는 금천구가 실질적인 가격으로는 이제 가장 싸긴 하지만 은평구 뭐 비슷한 구역에서는 중랑구가 가장 쌉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에 다른 지역의 가격이 오르니까 네. 이 지역에 있는 가격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네. 중랑구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 중랑구에서 네. 밖으로 못 빠져나간다면 네네. 중랑구도 다른 지역들 상승한 것만큼을 오르게 되는 게 정상이겠죠. 네네네. 그런데 중랑구는 마침 인근에 네네. 구리와 네. 남양주가 있어요. 네네. 보시면 네. 구리와 남양주에 공급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네네네. 공급 물량이 많고 네. 여기에서 보시면 가격으로 봤을 때 네네. 이건 1,367만 원이고요. 네네. 남양주 같은 경우엔 775만 원입니다. 네네. 중랑구에서 전세를 살 수 있는 돈이면 네. 남양주에 가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있다. 그리고 공급량으로 봤을 때 네네.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 이게 네. 이런 형태로 많이 공급이 될 때는 네. 전세 가격이 오르기가 어렵겠죠. 어렵죠. 네. 그러면 중랑구 어차피 중랑구에서 오래된 아파트에 네. 전세를 사느니 남양주 새 아파트에 가서 네. 전세를 살겠다는 수요도 네. 많아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중랑구에서는 현재 구리나 남양주로 인원들이 많이 네네. 빠져나가고 네네. 있고 네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인근에 네. 예, 이런 아파트 공급이 네.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중랑구의 가격이 더 네. 많이 오르려면 네네. 저게 없어져야 되고 예, 중랑구 가격 상승은 이제 제약이 되는 거죠. 독이 일정 선에서 이제 그 빠져나가는 구멍이 나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 성동구 같은 경우나 이제 용산, 강남 뭐 이런 곳은 빠져나간다. 믿기가 힘들죠. 예, 네. 그렇게 되기가 조금 이제 그렇죠. 예, 어차피 맞습니다. 이동을 해도 서울 안으로 이제 이동이 맞습니다.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맞아요. 예. 요게 이제 결정적으로 어디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느냐면 자, 보시면 창원을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좀 쉽습니다. 전체로 바꿔서요. 네.
창원에서 네. 예전에는 김해나 네. 부산의 강서구로 이사를 많이 네, 가셨어요. 네, 네, 네. 지금 공급 물량을 보시면 여전히 강서구에는 공급이 좀 많이 있는 그렇죠. 편입니다. 예, 그리고 김해도 공급이 많이 있어요. 네, 네, 네. 공급이 많이 있는데 창원 자체적으로도 공급이 굉장히 많죠. 많죠. 거의 한 3배 정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필요한 네. 주택 수의 네, 네. 3배 정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창원에서 이전에도 이제 계속 김해나 강서구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네, 네, 네. 지금도 빠져나갈 것이냐에 네.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지. 봐야 알지. 저는 이게 안 나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가격으로 봤을 때 음. 보통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산구와 네. 강서구의 가격이 네.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되다. 강서가 더 비싸고 성산구가 더 비싸. 지금 창원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네네. 이제 데이터를 보면 아마도 그런 영향이 이때까지 지금 이미 빠져나가지 않고 견디고 있다라면 지금 뭐 눈탱이 맞고 폭탄 맞아서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에라이 베리몸 그냥 계속 있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 기간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요? 바꿔서 이게 2015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죠. 2015년도에 네. 창원 성산구의 가격이 네. 969만 원이었어요. 네네네. 강서구는 네. 당시에 780만 원이었어요. 원이었어요. 여기에서 네. 강서구의 입주 물량이 많으니 네네. 성산구에서 강서구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네, 나오는 가격이 거죠. 있었으니까. 네. 또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도 네. 김해에서 네. 김해 창원에서 네, 김해 네, 전체로 네, 빠져나간 네, 게 아니고 네, 네. 유라 쪽으로 빠져나갔죠. 네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유라의 가격이 음. 성산구의 가격과 보다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그렇게 되면 음.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동력이 동인이 없죠. 예,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에서는 현재 있는 물량은 창원 안에서 아마 소화가 되지 않을까. 좋은 내용입니다. 네. 예. 뭐 이걸 이제 여기 변동해서 네. 이 기간을 변경을 하시면 네. 그 당시의 가격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예, 가격. 그래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서 보면 3년 동안 성산구는 음. 26.4%가 빠졌고, 예, 강서구는 반대로 25.4%가 올랐고. 올랐죠. 그러다 그러면 보면 네. 창원에서는 저쪽으로 넘어갈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네요. 좋은데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공급과 전출입, 거래량, 변동 이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이 3년 동안 오르는 지역들만 올랐죠. 그렇죠. 예, 네. 오르는 비싼 데가 더 네, 많이 네, 오르는 네, 그런 네, 상황이었고 네. 1년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좀 뭐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빠지는 보이실 것도 겁니다. 네. 이제 보면 좋아 보겠습니다. 해운대가 우리가 한 통상적으로 네. 좋은 동네에는 잘 안 빠진다.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그래도 제일 늦게 빠진다 그러는데 지금 보아하니 해운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졌다 그죠? 지금 네. 그 상식을 깨뜨릴 정도로 아니요, 저는 그게 상식이 깨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인데.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오를 때는 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오릅니다. 네. 굉장히 허름하고 네네. 이제 뭐 네. 한 동짜리에 네네. 예, 뭐 가격이 오를 요인이 네네. 거의 없는 아파트도 네네. 덩달아서 네네, 오르죠. 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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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제로 시장이 깨질 때는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네. 그런 이제 덩달아 오른 아파트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심하다 보니 저기에 전체 평균 가격을 끌어내리는. 해운대를 이제 사람들이 몰라서 이제 그런데 해운대가 사실은 해운대긴 하지만 해운대 있고 그렇죠. 무늬만 해운대가 있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겠나 싶은데 한번 해운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해운대에서 이제 동별 가격으로 동별 이렇게 가격을 보면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많이 빠진 네. 여기에 이제 네. 해운대 경계죠. 네. 해운대 경계 네. 반송이 반송. 이제 대략 한 1년 동안 네, 5% 5% 빠졌고요. 빠졌고, 반여동이 7.2%, 네. 제동동 6.6%, 6%, 우동이 마이너스 3%, 네. 그리고 중동이 0.1%가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확실히 그 잘 사는 동네가 있는 데가 확실히 차이가 세부적으로 나죠. 들어오니까 네. 우동이나 중동은 안 빠지는. 자동도 사실은 못 산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됐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이런 우동이나 중동의 어떤 그런 에너지보다는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밀락동도 보면 밀락동 이제 네. 뭐 이제 해운대는 아닙니다만은 결국 밀락동도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 동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굳건하게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운대가 많이 빠졌다 하는 것도 그닥 뭐 그렇죠. 아니다 예, 라는 그러니까 결론에 나온다, 그죠? 해운대에서 알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않는다. 결국은 노른자, 결국은 노른자 아니면 우리 330에서 이야기는 안 되면 메추리알이라도 메추리알 네네. 노른자라도 결국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된다, 그죠?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또 진행해 주시죠. 네. 여기 같은 데이터로서 경우가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그죠? 돈 준다. 16%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렇죠. 이거는 여기는 재정비 촉진지구 요게 때문에, 이제 한번 눌러서 보시면 5년 차, 그러니까 네. 이제 신축은 네, 없습니다. 없어. 5년에서 10년도 없습니다. 없어. 네. 15년 다 없어. 없어요. 25년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상승률이 높죠. 오케이. 예. 이게 여기는, 결국은 예. 버킹엄입니다. 여기는 재개발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공부가 되어야 이게 딱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또 지역적인 특색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다 알 수는 없고요. 이제 평균적인 어떤 확률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격언 내지 상식은 지금 그대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보실 것들 몇 네네. 가지만 잠깐 네네. 설명을 드리고, 네네. 이건 이제 공급 물량이고요. 네네. 기본으로는 이제 올해 2018년도니까 네네. 2018년도만 해놨고요. 네네. 20년도까지, 20년도까지. 저는 18년도에서 20년도까지를 네. 보는 네. 거를 추천을 맞아요. 드립니다. 맞아요. 네. 21년도는 이제 다 데이터가 다 축적이 안 되고 지금 이제 분양을 하려고 그렇죠. 하는 것도 있고 뭐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실제 분양 공고가 나봐야 데이터에 네. 산입이 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보는 게 맞겠죠. 네. 현재 근데 2021년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네. 2021년까지만 해가지고 보시면 네. 이제 2021년까지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제 세종이, 세종이 네, 조금 더 나도 많이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다라는 네, 걸 네. 볼 수 있고요. 네. 2018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네. 제가 참 이게 한숨이 그냥 나오네. 근데 이제 두 가지만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이건 네, 지도 이야기하고는 좀 별개인데, 네. 지금 경기도가 네. 공급이 41만 호 정도가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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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네, 네. 수요에 비해서 이제 거의 네, 뭐 네. 더블이죠. 네. 그러면 서울하고 네. 경기를 네. 합해서 한번 네. 확인을 해보시죠. 네. 수요 공급에 새로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가 네. 지역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좋다. 부산을 서울을 추가하고요. 예, 경기도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 물량을 아파트를 합산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이때까지 데이터들은 이제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딱 끊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는 생활권은 같은 생활권역인데 그 지역에는 A라는 지역은 굉장히 물량이 많고 B라는 지역은 물량이 굉장히 없다라고 했을 때 B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생활권역이 A, B가 같은 생활권역일 때는 이러한 이것을 두 개 중첩해서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부터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내년 네네. 좀 줄어들고 내후년 좀 줄어들고 네네. 뭐 이런 네네. 상황이 네네. 벌어지는데요. 물론 경기도 뭐 이상한 산골짜기에다가 지어서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뭐 그런 아파트 몇 개가 있죠.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힘들겠지만 어째도 정부에서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네네. 조금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네네.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것 지역을 끄시고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대전과 세종이죠. 세종이 네. 되겠죠. 세종 좋네요. 예,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보면 네,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줄어들고 있긴 한데 아직은 조금 더 네.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요즘 시장이 하도 빨리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네네. 예,
너무 빨리 가는 건 뭐 나쁘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비용의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완전히 확인하고 바닥 찍은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뭐 저는 이때까지 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스타일이 그런데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뭐 집이 또 작으면 작은 대로 집이 한 채밖에 집에 한 무주택자인데 하려고 그러면 4, 5년 기다리면서 이래 하는 것은 또 내가 봤을 때는 기회비용이 손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2, 3년 안에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쭉 저도 이제 가공을 하고 KB 데이터하고 그 가공을 해서 이렇게 보면 또는 이제 물량 체크를 해보면 이제 우리 정민아 대표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 재작년까지는 진짜 뭐 어디든지 다 이제 다 좋았잖아요. 다 좋았는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물량이 없었을 때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고 정말 어떤 별들의 전쟁 내지는 이삭죽기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도 정말 이제 물량이 별로 없을 때는 차라리 관리처분 계획인가 난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뭡니까 앞에 이제 조합 설립한다든지 또는 조합 설립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의 성향이라고 봐집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확인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현재는 이제 뭐 사실은 다 4년 보고 들어가, 6년 보고 들어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자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뭐 이건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 좋다 나쁘다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 포지션이나 스탠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 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실 때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나는 것도 내가 교통사고를 낼 거야라고 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그 투자를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망가질 때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정부 정책을 굉장히 겁을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정부 정책은 방향이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때린다. 바퀴벌레 계속 때리죠.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꺾이는 걸 원하면 시장이 꺾이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때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장기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정책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죠. 죽을 때까지 때리니까. 그건 내하고 반대인데. 그런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이겨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정책이라는 것은 순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불 10년.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부에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결국은 누구냐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선택을 받아서 올라가신 분들이 결국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될 때가 또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무자비하게 계속 막 이렇게 치는 것도 초기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 설령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지금은 정책도 굉장히 강력하고 이미 많이 시장에 어떤 그런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그렇게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지방은 지금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괜찮은 곳도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아까 전에 보셨던 뭐 창원이나 또는 뭐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또는 이제 안동이나 뭐 천안이나 이런 뭐 청주라든지 뭐 이런 곳곳 거제 창원 뭐 이런 데가
정책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부산은 이제 조정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것은 정책하고 아무 상관없고 정책에서 아무 뭐라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어떤 부분이냐, 시장에서 알아서 시장에 물량이 많으면 장사 없다. 저는 사실 그쪽으로 조금 더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책적인 것은 결국은 뭐다 이제 그 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냥 죽일 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정권은 몰라요. 요거는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했잖아. 학습효과 대 학습효과.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서 지금은 계속 이렇게 더 세게 때리는 부분은 있긴 한데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 한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인 파트에서 변동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크지, 정책 부분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미 뭐 박살난 데는 박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그 부분에서는 약간 논란이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이제 마침 경남 이야기가 나와서 네. 경남을 이제 조금만 네. 살펴보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뭐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요즘 좀 특이하게 이렇게 보이는 지역들이 창원에서도 몇몇 네. 지역들이 있죠.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산구라든지 의창구,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창원에서 이제 대장 노릇을 네네. 하고 있던, 네네. 맞습니다.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구나, 네네. 뭐 맞습니다. 대구, 수성구 이런 맞습니다. 데인데 몇 가지를 좀 빼고 한번 보시죠. 이게 몇 년 전에는 부산보다 더 비쌌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세거든요. 네네. 전세가 그래도 네네. 이제 계속 네네.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네네. 17년도 들어와서 급락을 급락을 시작을 했죠. 합니다. 네. 급락을, 이게 이제 이건 가격이 아니고 네네. 지수거든요. 지수. 네. 지수가 급락을 하다가 네. 바닥을 찍고 네. 급하게 이제 네네. 지금 다시 회복을 네네. 한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네. 현재는 네. 전세 가격이 조금씩 이제 네네. 조금씩이지만 네. 오르거나 혹은 이제 네네. 예, 그 평균의 좀 수렴을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근데 매매 가격은 네네. 지금 보시면 네네. 그 이전부터 떨어지기 네네. 시작해가지고 네네. 16년도부터 네네. 빠지기 네네. 시작해서 네네. 계속 네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네네. 빠지고 있는 네네. 중입니다. 네네. 이게 성산구 네. 전체적으로 봤을 네네. 때는 그런데요. 네네. 성산구에서도 이제 네. 보면 뭐 전세 가격이 네네. 지금 여기가 0이니까 네네. 0 위에 있는 지역들 네네. 있죠. 네네. 성주동이나 네네. 이제 발림동, 발림동, 예, 상남동 상남동. 이런 데는 네네. 전세 가격이 네네. 조금 더 강하게 네네. 가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보시면 네네. 네. 전세 가격이 뭐 네네. 완전히 이제 올라갔다가 네네. 한번 네네. 이렇게 쭉 올라갔죠. 네네. 그럼 이런 게 이제 가격에서 네네. 보면 네네. 네, 가격이 이렇게 완전 쭉 빠졌다가 음. 지금 전세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서로 이제 매매 내일 가격 모레 이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의 체크는 사실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매주 이제 매매 전세 시장 동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아시다시피 대규모 물량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 채방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래 지금 들어가느냐, 그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들어오는 입주 물량 들어가고 대규모 이번 하반기에 들어오는 걸 보고 갈 거냐, 문제는 각자의 사정이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각자의 사정일 겁니다. 네. 예, 어느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이건 예.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네네. 있다. 예. 죽는 것도 음. 계속,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도 끝없이 계속 오를 그렇죠. 수는 없고 그렇죠. 떨어지는 것도 또 끝없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갈 수는 않습니다. 예.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맞아요. 제가 요것도 이제 살짝 여담입니다만 아, 거제는 진짜 네. 오늘도 제가 방송을 아까 했는데 말이 떨어지네. 제가 이제는 뭐 바닥이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연히 이제 이 게시판에서 네네. 제가 다른 글들을 이렇게 보다가 네네. 우연히 게시판에서 이제 네. 거제에 계시는 분 사연을 이렇게 접하고 네네. 이제 장문에 글을 써서 네네. 이렇게 드린 네. 적이 있어요. 네네. 거제에 계시는 분인데 2, 3년 전에 이제 네. 거기에서 한 뭐 2억 4천 정도? 예, 그 정도를 주고 아파트를 매입을 하셨대요. 네네. 그리고 네네. 이제 보통 평범하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네네. 일하느라 네네. 바쁘니까 네네. 내 집에 네네. 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네네. 모르고 네네. 있다가 네네. 예, 조금 떨어진다 뭐 이 네. 정도만 알고 있다가 네. 이제 직장 문제로 네. 이사를 가셔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2억 4천에 사면서 대출을 1억을 꼈어요. 네네. 예.
지금 현재 그 집이 얼마에 팔리느냐 하면 1억 2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토막이 난 거죠.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고 더 곤란한 상황은 여기에 전세가 5천에서 6천 사이예요. 그러면 그래요. 이분은 이제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없죠. 팔면 그 집도 날리고 자기가 돈을 더 줘야 돼요. 더 줘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 됐고 세를 놓으려고 해도 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천 전세 5천 뭐 6천을 받는다 쳐도 네네. 6천 전세를 받으려면 네네. 앞에 전세 대출 1억을 꺼야 돼요. 꺼야 돼. 그러면 전세 놓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내 돈이 4천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뭐 부동산을 특히나 아파트를 이거 뭐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이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집 경매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잘 몰라가지고 진짜 날릴 뻔했는데 운 좋게 이렇게 움직여서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지금 상황인데 결국은 봐요. 열심히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반토막이 나서 집은 그 평생을 열심히 노력한 집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탓을 할 거예요? 국가가 보전해 주나? 국가가 양도세 다 잘라 먹으면서 보전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왜 욕을 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이트를 내놓고 일반인 분들이 가능하면 좀 보셨으면 네, 많이 좋겠다라고 봐야 돼. 하는데 많이 보고 진짜 공부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고 물론 이제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자기 재산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안채 있는 재산은 지켜야죠. 저도 예. 신혼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네. 올라가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게 전세에 그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전세 보증금 다 날릴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아직 어릴 때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뒤에 가서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진짜 지금 이제 거제 얘기했는데 제 지금 아시는 분들 이제 어디 사는지 알 겁니다. 제가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집을 팔고 옆에 전세로 갔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저기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말에 이제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날짜가 맞기 때문에 이제 근데 보니까 지금 팔아야 돼. 내가 있는 집이 팔아야 돼. 그래서 팔았어요. 팔고 바로 옆 담벼락에 붙어 있는 옆 아파트로 전세를 주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파트 매매 가격을 이거는 고점이라고 팔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전세도 사실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갔을 때 비싼 돈으로 전세 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매매 가격하고 내 전세 준 거하고 지금 가격이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공부를 참 잘했구나. 주인한테 미안하지만 그 실제 이거 실화예요 실화. 제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들 알잖아요. 진짜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 네. 자 이야기 계속 해주시죠. 네. 쓸데없는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죠? 이게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시장에 이제 좀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간단한 기능들을 먼저 설명드리면 네. 전출입 같은 네네. 경우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이제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제 전입이 된다 네네.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네.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지금 서울 전반적으로 네네. 서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는 서울 내에서 돌거나 혹은 네. 대구라든지 네. 뭐 부산 뭐 이런 지방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멀리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나가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서울 이외에 경기도 인근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신다. 뭐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기간을 맞춰 가지고 이제 한번 보면 예. 그리고 인구하고 세대를 좀 네.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00명이 빠져나갔는데 세대도 동일하게 10,000명이 줄어드느냐 세대가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인구는 이제 그 뭐 많이 들어왔는데 세대는 적게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인구는 10,000명이 들어왔고 네네. 세대는 2,000명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인구가 10,000명이 들어왔는데 세대도 10,000세대가 늘었어요. 네네. 그럼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네.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는. 네네네. 왜냐하면 들어온 세대가 단일 세대라는 거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이사를 왔다라고 하면 음. 아파트를 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인구는 10,000명이 들어왔는데 네네. 세대는 2,000세대가 들어왔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예, 이 하나의 세대가 음. 4명의 음. 예, 가족을 데리고 네네. 예, 그렇게 들어온 거니까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온 거니까 네. 이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인구와 세대를 조금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뭐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그죠?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을 보실 때도 여기에서 일부러 이제 연차별이라든지 면적별을 이제 네. 구분을 해놓은 거니까 네네. 요걸 이제 분리해서 네네. 그 지역에서 실제로 지금 네네. 20평형대가 이제 네네. 많이 가고 있는 거지, 네네. 30평형대가 가고 있는 거지. 음. 그럼 보시면 강남이 오르고 그 네. 뒤에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네. 이제 네네. 쭉 이렇게 네네.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면적도 그런 형태로 움직이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은 소형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게 중형이 되고 중대형으로 이렇게 쭉 번져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동네에 대형이 다 같이 이렇게 수성구 대형 오르니까 뭐 저기 어디 동구의 대형도 오를 거야. 그런 형태로는 저는 가지 아닌다. 않는다. 예.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걸 데이터상으로 또 직접 볼 수 네, 있는 부분이죠. 그 특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본인이 직접 숫자를 보면서 네네네. 확인하는 과정이 네네. 필요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지도에서 이런 것들 보시고 네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거래량, 거래량. 네. 네. 지금이 10월 초죠. 네, 네, 예, 네. 10월 초니까 네. 지금 10월 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예, 그렇죠, 그죠? 나오는 데가 없어요. 차라리 9월을 보는 게 맞겠는데. 네, 근데 네. 이게 가능하면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네네. 거의 이제 실거래 가격을 지금 이제 매일 저걸 이제 네, 매일 올리려고 하기 업데이트 때문에 하신다, 네.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요게 숫자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렇죠.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중순이 지나고 나면 네네네. 중순이 지나고 나면 이제 네. 조금 이렇게 숫자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말 부근 그러니까 10월 20일에서 뭐 월말 정도 10월 30일 그 사이 정도가 되면 대단하다. 근데 계약일을 기준으로 어떻게 그게 뽑아냅니까? 야, 대박인데.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보시고 여기서 이제 다시 클릭을 하시면 네네. 요 안에서도 그렇죠. 이제 또 어디가 또 많이 가고 있는지 보통 이제 화정동하고 행신이 또 많이 들어가네. 네 거의 뭐 이렇게 2배씩 이렇게 복고 성사동 뭐 복고풍인데 이거 예전에 그 행신 많이 들었던 네. 행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가격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볼 수밖에 없다. 은평구가 은평구가 예, 지금 1,595만 네. 원인데 지금 여기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네. 무지하게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때가 언제냐면 음. 전세 가격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네. 요 전세 가격, 은평구의 전세 가격으로 네네. 덕양구의 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제일 쉽게 하는 거지. 이동됩니다. 이동하는 거지. 네, 왜냐하면 은평구의 변동을 한번 볼게요. 네네. 은평구가 갑자기 많이 네. 올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심에서 올랐던 것들이 네네. 외곽으로 네네. 번지면서 네네. 은평구가 네네. 지금 많이 네네.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 거를 본 사람들, 여기에서 네네. 전세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아, 집값이 오르는구나. 네. 네네. 그럼 내가 여기에 전세 3억을 살고 네네. 있는데 네네. 이 옆에 이제 3억이면 네네.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네네네. 예, 그런 형태로 네네. 이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은평구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네네. 그 영향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네. 옆에는 낮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 네.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어떤 루틴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렇죠. 오케이. 예. 그래서 그 거래량을 보신 다음에는 이제 공급을 다시 보셔야 다시 되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네. 공급이, 그렇죠. 예, 공급이. 한 3년치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예, 예. 덕양구의 공급이 예, 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예.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클럭 한번 해보죠. 됩니까?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향동동, 네네. 향동지구죠. 항동지구. 예. 그리고 지축동, 원흥동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공급이 네네. 많이 되는데 네네. 요런 거를 보셔가지고 이제 이게 이 공급이 영향이 네네. 많이 있을 것 같다, 네네. 없을 것 네네. 같다는 그럼? 예, 어디서 보시면 되느냐면 수요 공급에서 네네. 보시면 돼요. 수요. 수요 공급에 이제 저희가 분양 가격을 제시를 하거든요. 네네네. 분양 가격을 수집해서 네네. 그걸 올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가봅시다. 아 그럴까요? 네. 좀 이따 이야기 다시 하겠지만. 네.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네. 고양시죠. 고양시 덕양구의 네. 아파트를 검색을 해봅니다. 네네. 그러면 네. 2019년도에 19년도. 입주가 네. 많아요. 2020년도에 네네. 입주가 네네.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면적별로 면적별. 예, 이렇게 네. 해가지고 보시면 네. 뭐 거의 대부분이 보면 19년도에 네네. 네. 3, 40평형대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는 40평 이상의 아파트는 네.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없다고 되고요. 보죠. 예. 아무래도 시장이 그렇게. 네.
하는 거죠. 가격을 해서 보시면 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네. 평당 한 1200선입니다. 네. 예. 내년에 좋다, 입주하는 이거. 게 1300선이고요. 1300선. 2020년에는 네. 거의 1400 1400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거의 100만 원씩 올라가고 네, 있죠. 네, 네, 예, 이게 분양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이 분양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못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은평구에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고양 그 덕양구 안에서 이제 이동을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요게 지금 평균 가격이 요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이 동네 구축의 평균 가격이 요렇게 되니 아 옮겨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뭐 아, 너무 비싸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이제 다른 나중에 창원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봤던 창원과 부산 강서구와의 어떤 그런 그렇죠. 내용들이 나타나는 네네. 거죠. 예. 이게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가격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은평구 가격을 넘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죠. 네. 예, 그렇게 힘들죠. 되니까 왜냐하면 반대죠. 아까 전에 창원하고 부산은 그래도 부산이 인구가 많고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고 반면에 뭐 창원도 좋긴 하지만 어찌됐든 역 반대죠. 네네네. 사실 반대의 완전히 상황입니다.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지도에서 보시던 것들을 한번 그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요걸 다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홈에서 그 동네의 가격을 보시고요. 가격의 변동을 보시고 전출입, 공급을 이제 기본적으로 보신 다음에 거래량을 통해서 아, 내가 원하는 지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구나. 자, 좋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정도로 하고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초보 투자자가 이걸 지인을 보고 이렇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로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빅데이터 지도를 보면 이제 가장 좋긴 한데 오늘은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네. 좀 이따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서 후반부에서 그렇게 한번 찾는 방법을 하기로 하고 네. 자, 일단은 요거는 빅데이터 지도는 여기서 네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